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시작부터 정말 마음을 딱 사로잡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더라고요. 아, 어떤 장면이었나요? 야근이랑 업무에 치여서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게 기억조차 희미하고 네네. 아이는 혼자 잠드는 밤이 점점 늘어만 가고요. 네. 맞벌이라는 현실 속에서 집에 스며드는 그 차가운 적막감. 음, 오늘의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단한 현실, 그리고 그 해법을 담은 글인데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현실적인 문제 제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글이 제시하는 통계거든요. 통계요? 네, 1990년에는 맞벌이 가구 비율이 15%에 불과했어요. 15%요? 그런데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무려 75%에 달했죠. 와, 정말 높았네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맞벌이가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네, 훨씬 늘었죠. 중산층이라는 응답은 20%로 똑 떨어졌어요. 세상에. 소득은 분명 늘었는데 연금, 보험료, 교육비 부담은 훨씬 커지고 전셋집 하나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배나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더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모순에 빠져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모순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료에 나온 매일 지옥으로 출근하고 매일 지옥으로 퇴근한다. 이 표현이 정말 강렬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일이 많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직장에서의 지옥은 바로 그런 불투명한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그 지옥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지옥의 연장전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 오면 대출금이자 아이 교육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죠. 돈은 항상 부족하고 앞날은 막막하고 겉보기에 멀쩡한데 안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흐른다는 묘사가 정말 정확하죠. 복지국가가 된다고는 하는데 왜 내 삶엔 나아지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 야근은 기본이고 법정 휴가는 절반도 못 쓰고 육아휴직은 뭐 꿈도 못 꾸고요. 네, 이건 그냥 쳇바퀴가 아니라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고장난 쳇바퀴 위를 달리는 기분일 거예요. 그렇게 매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결국 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 글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관계의 본질로 넘어가는 거죠. 결혼이란 무엇일까 하고요. 그 질문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어릴 때 꿈꿨던 그런 결혼이 현실에서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관습. 뜨거웠던 사랑은 남들 사는 만큼은 살아야지 하는 습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그렇죠. 결혼과 사랑은 다르다는 문장이 바로 그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새 사랑 없이 결혼 생활만 유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이군요. 네. 그러면서 인용한 문구도 참 인상적이죠.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네. 이게 선택의 딜레마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부에 대한 정의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는 그런 달콤한 관계를 꿈꿨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자각. 이 글은 부부를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꿈에는 길몽만 있는 게 아니라 악몽도 있다고 말하거든요. 악몽까지도 함께 꿔야 하는 존재다. 단순히 좋은 일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 힘든 현실이라는 악몽을 같이 헤쳐나가야 진짜 부부라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하죠. 이 글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해법의 실마리를 제시해요. 맞아요. 일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고민으로 채우는 사람과 노는 시간으로 채우는 사람. 이 대비가 아주 선명했어요. 네, 그 차이에서부터 세 가지 탁월한 처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바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성공 때문에 사랑이나 소통, 여가 같은 더 소중한 가치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인생을 다시 설계하라는 조언은 너무 거창하게 들리기도 해요.
당장 내일 출근도 막막한데 30년 계획이라네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아, 그 레스토랑 이야기요? 맞습니다. 아내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종이에 모든 고민과 그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를 눈으로 딱 확인하고 아, 그래. 최악이 닥쳐도 우린 감당할 수 있겠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고민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진다는 거죠. 아, 막연한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처방은 역할 분담이었죠. 네. 맞벌이 시대의 슈퍼우먼은 환상일 뿐이고 전통적인 성 역할 구분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걸 한 사람이 완벽하게 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꼭 해야 할 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반씩 나누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히 버리라고 하죠.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는 메시지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과감하게 도움을 요청하자라고 외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사실 도움을 요청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근데 이 글은 그게 틀렸다고 말해요.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행위라는 겁니다. 부모님이든 도움이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심지어 회사 눈치 보지 말고 법정 효과를 당당하게 쓰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겠죠. 결국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부부가 하나의 팀으로서 또 필요하다면 외부의 도움까지 받아서 팀 플레이를 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처방으로 가볼까요?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아, 이 부분에서 인용한 통계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통계였죠? 우리나라 부부 3쌍 중 1쌍이 하루에 30분도 채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바빠서라고 하죠. 하루 30분. 생각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실이 참 씁쓸하네요. 그래서 이 글은 바쁨은 중독으로 가는 길이고 여유는 창조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순간 삶은 지옥이 된다. 네, 그 날아가는 새를 진주로 맞출 것인가 하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 네. 그 비유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생계를 위해 삶 자체의 즐거움과 행복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맞벌이 부부의 고단한 현실을 담은 자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지옥으로의 출퇴근에서 시작해서 결혼과 사랑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처방까지 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화살이 외부가 아닌 내부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글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통제권의 회복인 것 같아요. 통제권의 회복이요? 네,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없는 사회 구조나 경제 상황 탓만 하기보다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는 인생 설계, 역할 분담, 시간 관리 이런 작은 영역부터 통제권을 되찾아오라는 거죠. 아, 결국 우리 삶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부부가 다시 꽉 붙잡으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 의식적인 노력이 지옥 같았던 일상을 다시 축제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거죠. 시작은 어렵겠지만 그 가능성은 오롯이 두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요. 이 글의 마지막 조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지속적인 사랑은 조건 없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일과 육아로 에너지를 다 써버린 두 사람이 서로에게 조건 없는 희생을 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아, 어떤 의미죠? 어쩌면 그 희생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오늘 저녁 피곤해 지친 배우자의 이야기를 단 30분만이라도 더 들어주려는 작은 노력, 그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